네, 인구가 사라지고 있는 지방에서는 신선 제품마저도 소비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식품 사막이라는 개념인데요. 도내에서는 식품 사막 현황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를 주관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한희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식품 사막이라 약간 좀 생소한 단어인데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네, 사실 그러니까 사막처럼 먹을 걸 사러 가는 게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어렵다는 말인데요. 이미 90년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 빈곤한 공공주택 지역 주민들이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현상을 이제 알면서 처음으로 사용했고,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미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지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도시가 넓다 보니까 도시 기준으로 1.6km, 시골 기준으로 16km 내에 마트가 없는 지역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주지에서 반경 500m 내에 마트가 없는 곳에 사는 노인을 이제 장보기 약자 또는 쇼핑 난민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구입할 곳이 없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예. 농도인 전라북도에도 이 식품 산업 사막화가 있다는 얘기죠. 전국에서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게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조금 회자가 됐던 거는 한 기자분이 호남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보고 이게 데이터가 있는 걸 확인하면서 시작해서 취재를 실질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있는지를. 근데 전국 37,563개 행정리 중에서 27,609곳에 식료품 소매점이 없는데 이 비율이 약 73.5%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광역에서는 전북이 1위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읍이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읍 자체가 소매점이 없는 마을의 비율이 93.5%나 됩니다. 네. 그리고 전국 10위 안에 이제 정읍과 진안 두 곳이 있습니다. 네. 참 명예롭지 못한 어떤 기록을 또 세우는 건데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정읍과 진안 이 부분이 더 이제 심각하다는 그 현황이고요. 네. 자, 농촌 나름대로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가 실현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게다가 요즘은 배달망도 이제 잘 발달돼서 웬만한 지역은 무슨 서비스에서 잘 이제 그 배달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품 사막화 현상 왜 나타나는 겁니까? 사실은 새벽 배송을 받고 사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상상하기 어렵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TV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시골에서 이제 뭐 밥을 해 먹는다는 프로그램들도 항상 읍내로 가서 마트를 다녀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 안에서도 그러면 사실 뭐가 제일 이 어르신들이 인기 품목일 것 같으세요? 만약 산다면? 구입한다. 식료품으로 그중에 김치랄지 어떤 식재료. 네. 사실 식재료가 아니라 제일 인기 상품이 두부랑 콩나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어려운 건 두부 콩나물을 농촌분들이 그렇죠. 사 먹기가 힘들다고. 그리고 커피.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생각해 보면 소금, 설탕, 그리고 당연히 어르신들이니까 고추장, 된장 담아서 드실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고추장, 된장, 장류. 지금 담아서 드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거의 혼자 사시고 하다 보니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또 하나는 세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실제 이제 어르신들이 근력이 없으니까 읍내 가서 그걸 사서 들고 오시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료품뿐만 아니라 생활에 굉장히 많은 생필품들도 사기 어렵고 우리는 그러면 이게 왜 다 못 사는 거야? 라고 하지만 요즘에 도시 사는 어르신들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키오스크 쓰는 거잖아요. 자동 결제.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이런 온라인에 가입을 해서 장보기를 하고 결제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농촌마을의 청년위원장님 분이 보통 65세 이상이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러고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장보기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좀 근력이 떨어지는 어르신 고령층도 많고 이래서 사실 저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이걸 취재했던 기자분들도 실제 그 지역에 가가지고 배달 서비스를 하려고 했더니 음식 배달이 도달하는 것까지 2시간이 걸렸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배달 서비스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돈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챙기기가 어려운 거죠. 등한시할 수밖에 없고. 네. 말씀하신 내용 쭉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령화 현상과도 직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네요. 네, 이제 고령화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유통망 서비스 자체가 돈이 되는 곳에 모이다 보니 당연히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소매점을 이제 운영하시던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다시 운영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그냥 폐업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 이제 그러면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가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어려웠고 또 어르신들은 필요한 것들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사달라고 하기도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냥 참고 견디면 사시는 게 더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막화 현상이다. 네. 거고요. 예. 자, 신선 제품이 없으면 아무래도 인스턴트 제품 위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이 사서 이제 언제 그 보관하면서 그때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건강 악화로도 바로 직결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가 없는 것도 중에 또 하나도 육류, 생선, 그러니까 다양하게 먹을 수가 없으니 당연히 영양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요. 또 하나는 당뇨병이 있거나 이렇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맞추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걸 드시는데 그러니 즉석식품이나 라면 유통기한 좀 긴 거를 사서 끼니를 좀 때우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보건복지 차원에서라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제 지원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유통기한도 길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그 위주로. 그리고 양이 많은 예를 들어 벌크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정크 식품. 큰 그 것들을 사다 놓고 그냥 오래 드시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은 사실 농산물만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품목에 계란도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가 이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소외감에 대해서 좀 고민하지 못했다, 놓치고 있었다라는 점들이 좀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말 그대로 많이 쌓아놓고 먹는 게 이제 벌크 식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질이 좀 안 좋은 식품, 정크 식품이고요. 이 차이가 있겠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에 따라 식품 격차가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른 격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저소득층이 이제 그런 식품들을 인스턴트 이런 걸 많이 먹고 이런 문제로 생각을 했지만 지역에서는 고령층하고 지역 소멸이 맞물리면서 유통망이 없는 부분. 그래서 이 지역의 격차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소비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아까 그런 근력의 부분. 네, 그런 것까지 써서 이제 건강의 문제까지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최근 전문가들과 정책 토론을 여셨죠. 어떤 토론회였습니까? 사실 제가 이 토론회는 정말 토론자를 섭외할 때 잘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론회 이후에 바로 이 정책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농식품부에서 이 기사들이 쭉 나오다 보니 관심을 갖고 이제 확대를 할 계획을 찾고 있더라고요. 이 푸드트럭이나 여러모로 대책들을. 그래서 이 담당하는 사무관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창업대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데이터로 활용해서 이 식품 사막을 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창업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숭실대 학생을 찾아서 사례 발표를 하게 했고 그다음에 저희 담당 국장님 그리고 이 사례를 처음으로 도입했던 거금도 농협의 조합장 이렇게 했습니다. 네, 사실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농협이라는 마켓이에요. 유통망. 네, 왜냐하면 농협은 물류 창고들이 다 있고 재고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군 단위들은 다 농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협망을 잘 이용하면 손쉽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과정이었던 거죠. 어렸을 적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농협이 운영하는 뭐 근대화 슈퍼. 뭐 해가지고 있는 그 유통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토론회에서 이 식품 사막을 해결하기 위한 그 신의 한 수랄까요? 어떤 묘수가 좀 나왔습니까? 네, 이제 농식품부에서는요 가가호 농촌 이동장터라는 사업을 좀 추진해서 이제 이걸 더 확대할 계획이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포천, 영광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금도 좀 이렇게 진행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이동 전방이라고 하죠. 예. 예. 이제 생필품을 이제 차에 실어서 가져가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요. 너무 재밌는 게 이분들이 이제 마을회관이나 거점들에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예. 그럼 어르신들이 음악을 틀고 나와서 기다리신대요. 아, 그러니까 환영하면서. 네, 그날은 그냥 본인들이 이제 나와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필요한 거 살 때 이게 좋으면 나도 이것도 같이 사고 그 새로운 5일장처럼 새로운 장터가 되는 거예요. 장터가 이제 형성이 된다.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서로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예. 이 농협에서는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이렇게 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 농협이 공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가서 할 수도 예, 예. 있었던 거예요. 아, 현장에서 예. 그것도 같이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하고. 네, 그리고 ATM기를 직접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ATM기는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수당이 나오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현금화 시키면서 이제 보통 현금으로 쓰시니까 예. 이 농협으로 ATM기 찾아러 가는 게 되게 어렵고 아. 또 통장을 항상 확인하시잖아요. 잔고 예, 예. 그런 것도 대신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 편리한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어서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농식품부랑 농협 중앙회랑 같이 해서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을버스 연계형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에서 소매점까지 이동 지원을 직접 하겠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무거운 것들은 들기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좀 저는 이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마을에 있는 버스 정류장 옆에다가 이제 컨테이너처럼 해서 식품 창고 같은 것들을 만들겠다. 그래서 훨씬 더 거리를 좀 좁히겠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 동네를 돌아다니는 트럭들이 많이 만물상 트럭이라고 하죠. 예, 네, 뭐 네. 그래서 이제 뭐 네. 계란이 왔어요. 뭐 네, 이런 네. 것도 있고 네. 또 뭐 수박 뭐 네. 이제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푸드트럭 형태로 다양한 그 식품들이 이제 제공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신개념 장터가 이제 세워진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는 네. 게 제일 그 개념이 와닿네요. 네, 네. 자, 근데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그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전북 뭐 어떤 네. 각 지역에 네,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식량 주권과도 이제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복지나 인권 차원에서 문제도 좀 대두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이제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역에서 이 문제를 이제 시행을 일단 해야 되는데 몇몇 곳이 좀 하다가 중단된 곳도 있고요. 예. 사실 이거는 약속인 거예요.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에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연중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면 단위 마을마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이제 윙탑차라고 하죠. 이렇게 탑차의 날개가, 사이즈가 예. 그런 탑차를 가지고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 저희가 좀 하고 싶었던 건 여기에 사실 보건소가 함께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장터가 가는 김에 혈압도 재드리고 혈당도 체크해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하면 사실 지금 이동형으로 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목욕 서비스도 있고요. 목욕탕이 없어지니까 목욕 서비스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동형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식품하고 그다음에 이 건강 이 보건과 함께 연결을 시킨다면 사실 이 부분은 자녀분들도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 어쨌든 국내에서 하고 있는 세 곳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는 훨씬 더 전북형 이동 장터를 지금 예. 만들 계획입니다. 전북 맞춤형으로. 네네. 의료와 목욕, 이발 이런 게 다 갖춰지면은 말 그대로 진짜 어떻게 이런 그 식품 사막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네. 자, 이런 이제 해결책들을 베이스로 해서 앞으로 이제 식품 사막화를 걷어내야 할 텐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김제, 장수 이런 곳이 지금 농식품부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나 이런 곳들도 굉장히 필요한데 예. 제일 시급한 곳 그리고 관심이 있는 곳, 단체장의 의지가 강한 곳이 사실 굉장히 정책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이제 이 수요 조사를 한 곳 위주로 정책을 짜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보려고 하고 예. 또 하나는 꼭 농협뿐만 아니라 도내에 저희가 이제 뭐 식품 클러스터도 있고 하다 보니 도내에 있는 좀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같이 연결해도 좋겠다. 또 이런 사업망도 하나 찾아보자. 예. 그러니까 모델을 좀 다양하게 두고 서비스를 해보자. 그래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곳을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예전에 포천에서는 진행을 하다가
농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어 했대요.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대요. 왜냐면 인건비랑 이제 운영비가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마을 주민분들이 격렬히 반대하셔서 성화가 네, 심하실 텐데. 반대하셔서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사실 어떤 정책이 없어질 때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예, 건 그만큼 정책적 효능감이 높다는 걸 그렇죠. 의미하는 반증하는 거라서 대목이고.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지역에서도 곧 내년부터라도 곧 시행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꼭 수익이 아니더라도 이제 농촌 계신 분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는 데 네, 꼭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좀 방책 잘 좀 마련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네. 또 해법도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 사막화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한희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